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도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게 들으려고 하는데 멘토님한테서 원본 받은 것도 제가 잘 들어야 되고 매일 올라오는 것도 들어야 되고 정법 강의도 들어야 되고 막 이 생각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뭔가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욕심내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내가 하나라도 좀 잘 집어넣을까 막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노력할게요.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도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 한 2주, 3주 쉬었을 때는 미친 듯이 이게 잘 들어오고 공부가 잘 되더니 또 여기 좀 나눠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질량이 차이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앞전에는 엄청나게 내가 앞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부딪힘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풀어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으니까 좀 보면 듣는 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듣는 거지. 그러다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활동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공부하는데 실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법을 딱 들으면 돼. 너무 법에 매이도 안 되고. 그죠? 내 사회활동이 먼저예요. 법은 내 생활에 필요한 데 쓰는 거지 법이 먼저 되면 안 돼. 내 사회활동하는 게 먼저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잘 지내는데 방편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법이거든. 그죠? 그럼 법을 내가 잘 쓰면 되지. 그래서 생활도를 하잖아요. 내 생활에 필요할 때 거기에 맞게끔 잘 쓰면 돼. 그런데 어느 정도 내 질량이 차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사회 도움 되는 일도 해가면서. 내가 바르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사람이니까 사회에 벌써 이바지하고 있는 중이라. 내 하나가 어떻게 바로 써야 한다니까. 그렇죠? 그걸 잘하고 있는데 뭐 법을 좀 안 들었다 해가지고 너무 법 안 되고 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깝깝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또 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연속 체험을 해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멘토 만나기 전까지 법을 또 열심히 듣고 오는 거라. 듣다 보면 풀리게 돼 있거든. 요때 쓰는 게 법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법을 안 들으면 찝찝하고 뭔가가 좀 안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매이는 거거든.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오늘 좀 법 좀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 무슨 일이 일어나.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 마음에서부터 뭔가 알려주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너무 법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밖에서 사회 활동하고 있잖아요. 환경을 맞이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실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서 내가 또 엄청난 또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라. 꼭 법만 들어서 공부 아니라니까. 법은 내 필요할 때 들으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소화가 좀 되고 질량이 좀 차니까 그때는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유롭게 내가 법을 쓰면 되는 거지. 너무 막 각박하게 오늘 법을 안 들으면 내일 뭐 미치고 환자를 갖고 뭐 큰일 일어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법은 내 생활에 필요한데 잘 쓰면 된다. 그게 법인 거예요. 이름을 법이라 해놓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사람들 접근하는데 내 생활에 필요한데 도움이 되는 걸 좀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라. 근데 막 법이 매여 있으면은 법을 막 들으려고만 한다고. 그러면서 생활은 또 사람은 엉뚱하게 대하고 사람을 잘 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내 공부가 되고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것만 좀 좋은 게 됐어요.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잘 하고 있는 중이라 깝깝할 일도 없잖아요. 깝깝한 일 있으면 그때 법을 찾아 들으라니까. 그죠? 이제 40대니까 내가 젊어서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사회 공부가 엄청나게 커. 70%는 사회 활동하면서 공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내 자유로운 시간 때 어떻게 내가 이 법을 갖다 조금 들으면서 내 모자란 질량을 조금씩 채워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사회 활동을 70% 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또 법으로 가면 안 되겠죠. 사회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이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공부라. 그것만 좋은 공부 어디 있어요? 그죠? 법은 그때 나한테 맞게끔 들으면 돼요. 근데 일주일 딱 왔는데 멘토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아. 그럼 뭐 깝깝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잘 지낸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는 중이라. 그죠? 좀 편안해질게요. 그렇죠. 편안하게 법을 즐기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법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법한테 발목 잡히면 안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법을 잘 써야 되는 거라. 잘 쓰라고 내는 거지. 그게 딱 묶이라고 내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다시 좀
이 부분도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손님 중에서 임원님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저한테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딱 앞에 것만 봐가지고 열심히 하면 자기 환경도 바뀌고 뭐가 다 바뀌고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건데 딱 눈앞에 것만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둔다, 뭐 불평하고 나간다, 이런 애들밖에 요즘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찔렸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 10년을 했을 때에도 제가 조금 낮은 질량의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을 때 윗분들이 한 분이라도 저한테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 하면, 네가 바르게 잘 하면 네 환경도 바뀔 거고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해주는 그런 윗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지금 그런 교육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만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또 제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게, 경제를 이뤘고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서빙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게 표현하는, 무시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접하다 보니까 직업으로서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지금 그럴 수밖에,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딱 거기서밖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딱 그게 다일 것이라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보고 있는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자기 환경에서 더 나아질 거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들 좀 방황하면서 일터에 나와도 뭐 주식이라든지 위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그냥 되는 대로만 살고, 그 되는 대로 살고 뭐 일만 하고 노동자처럼 사는 거,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동안에 강의에도 많이 넣어주셨지만 그렇게 자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조금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평생을 헤매다가 스승님을 만나고 멘토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건데, 그걸 모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 뭐 네, 노인이든 맞아요. 어린이든 네. 간에 전부 다, 그죠? 네, 그 저희 만약에 식당에서 일을 한다 하면 거기서는 60대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있다 해서 연륜이 쌓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게 있진 않더라고요. 배우지 않았고 배우려고 노력도 안 했고 뭘 배워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마디가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100세 인생을 사니까. 네. 옛날하고 60갑자 살 때하고 지금 시대를 다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회활동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 30대들, 그죠? 네. 또 40대까지. 그 다음에 50, 60대는 퇴직해가지고 또 밖에서 또 나름대로 활동하고 또 내가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헤매고 있냐면 시작점을 몰라요. 네. 시작점을 모르거든. 내가 누군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시작점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점을 찾을 때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인성교육을 장착을 안 하면 시작점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뭘 찾느냐면 시작점을 찾고 있어요. 그죠? 물리학자들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빅뱅이거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평생을 연구한 게 뭐냐면 빅뱅이 왜 발생했는지 이걸 갖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빅뱅을 왜 집착했냐면 이걸 갖다가 빅뱅을 알아야지만이 우주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 창조를 했다잖아요. 모든 동식물이 창조가 됐는데 이것도 시작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창조가 돼가지고 진화가 됐다는데 이것도 시작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착하냐면 최초의 생명체를 엄청나게 집착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과학자들이 집착하는 게 최초의 생명체가 뭔가 화석도 연구하고 돌멩이 있는 거 뭐 그 동물도 있는 거 공룡시대도 연구하고 오만 거 다 연구하거든. 이거 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여기 집착해? 시작점을 알라고.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빅뱅을 통해서 시작점을 알라 했고 다른 또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점이 됐는지 그걸 알려고 연구하려고 지금 한 거야. 그럼 저 별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뭘 지금 봐요? 태양계를 지금 보잖아. 은하계를 보잖아. 그래서 하나 발견하면 거기다 이름을 막 새긴단 말이지. 그럼 왜 우주를 관찰하냐 이거지. 저 별이 왜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신도 저 우주도 또 하나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도경도 불경도 전부 다 뭘 알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냐면은 시작점을 알려고. 시작점을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가 나오거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이후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항상 강의해두는 게 뭐냐면 빅뱅을 내가 강의를 많이 한다고. 빅뱅이 왜 일어나는지 이 시작점을 알면 그 이유가 전부 다 풀리게 되거든. 그럼 모든 문제 답은 뭐냐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려면 전부 다 시작점을 갖다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빅뱅을 갖다가 항상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면 대우주에 있을 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빅뱅 일어나기 전에 우리 좀 다 인간 신들은 신이거든. 대우주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신들이었어요. 그때는 신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원소 에너지. 대우주에는 물질 에너지, 하나님과 비물질 에너지를 영혼 신들. 그때는 영혼도 없었는데 그냥 신이에요. 원소 에너지야. 원소 에너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물질 에너지, 하나는 비물질 에너지.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대우주에 빅뱅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대우주에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물질 에너지 우리 뭐라 하냐면 대우주를 통틀어 가서 하나님이라 그래. 종교인들이 말하는 대상 신이 아니고 통틀어서 하나님. 이게 바로 물질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허우주에 엄청난 물질 입자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 호주 우주를 갖다 운영하던 비물질 에너지가 있거든. 이걸 갖다 우리는 원소 에너지라 그래요. 신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 빅뱅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왜? 그래야 시작점이 나오는 거거든.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가 대우주는 두 개밖에 없었다. 근데 이 비물질 에너지, 이 영혼 신들이 우주를 운영하면서 뭔가 교류를 잘못하고 소통을 잘못하고 비물질 세계를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됐던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자연에는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30% 탁해져가지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대우주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3대 7의 법칙. 그러면 70%는 지금 맑은 에너지가 지금 대우주에 있는데 이 30%가 탁해지면서 정확하게 0.1m 안 틀리게 정확하게 30%딱 밀도가 찼을 때 자연에서 이제 3대 7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분리가 되면서 그 원소 에너지들이 어디로 모여? 탁한 에너지가 무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한 지점으로 딱 모인다고. 한 지점으로 모이면서 이 에너지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물질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든. 왜? 비물질이 물질 에너지를 운용한다 했으니까. 움직이면서 밑으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끌어올리면서 어느 한 꼭지점에 그 빅뱅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알 때 어떤 한 점에서 출발됐다고. 이게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점에서 뭐가 모이냐면
비물질 에너지, 우리 원소 에너지들이 모이면서 전부 다 뭘 끌어당겼어요? 물질을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당긴 거라. 그 음량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압이 세가지고 이때부터 폭발한 거야. 그래서 빅뱅을 설명할 때 한 꼭지점에 뭐가 모이다 하거든. 점이 모이다 하는데 영원 신이 모인 것도 아니고 물질 에너지들 전부 다 우리 비물질 에너지가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난 거야. 이게 바로 시작점이거든. 그러면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걸 알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빅뱅 일어남으로 해서 저 우주계가 만들어졌어요.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를 또 도와주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또 달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행성들도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지상계가 지금 지구에 따로 살고 있는 이유가 딱 설명이 되죠. 시작점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저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가도 이제 이해가 되죠. 태양계가 왜 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구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라. 그럼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지구라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안에다가 육신 안에다가 신 하나를 독행해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면은 우리가 대우주 빅뱅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탁해져가지고 30% 발화가 된 거거든. 그럼 탁해진 영혼을 맡기려고 하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지식을 담아야 되는 거야. 지식을 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해야지 말이 내 업이 소멸되고 죄가 씻어지는 거죠. 왜? 빅뱅을 일으키는 원죄가 있잖아. 그 원죄를 씻으려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장착하라고 하나님 이 지금 지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분명히 해놨거든. 근데 이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그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주를 갖다가 빚어냈어요. 정확한 질서에 맞게끔. 그 다음 이 지구를 갖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지금 동식물들로 해가지고 3대 7의 법칙 해가지고 70%가 물이고 30%가 양으로 해가지고 해를 딱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또 3대 7의 법칙을 정확하게 인간의 육신이 살아가기 절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지구를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왜 인간들이 살아가야 돼요? 너희들이 육신을 덮어 써야지만이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걸 갖다가 또 수십억 년에 걸쳐가지고 이 지구를 갖다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왜?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어야 돼. 그지? 모든 동물이 창조돼가지고 진화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갖다 하나 독연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우리 인간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신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왜? 신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상 신을 갖다가 우리는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지. 근데 대상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우주에 있는 통덩어리, 물질 에너지 전체가 하나님이었던 거지. 그 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비물질 에너지들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딱 육신 안에다 딱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뭐 하라고? 지식을 담으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작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지금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연을 해가지고 부부의 인연도 만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이렇게 만나잖아. 또 밖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오만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부하라. 이게 신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